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AI로 인해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새로운 전략 중국이 침략의 고통을 두려워하게 만들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AI 앞에서 흔들리는 실리콘밸리 거인들, 중년의 위기를 맞이한 테크 제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지금 바로 들으셔도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논리적으로 풀어드립니다. 2025년 5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서 있는 4개의 대기업, 즉 애플, 메타, 구글, 테슬라는 모두 동시에 한 가지 공통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이름은 바로 AI입니다. 과거에는 세계를 바꾸는 혁신가로 추앙받았던 이 기업들의 수장들, 팀 쿡, 마크 주커버그, 순다르 피차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최근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 검색 트래픽이 사파리를 사용하는 애플 기기에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이후 구글 측은 전반적인 트래픽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정정했지만 이 신호는 분명 위기감을 자아냅니다. 팀 쿡 CEO는 최근 애플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 기능 출시 지연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걸리지만 애플 특유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AI 경쟁에서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AI 친구라는 개념을 앞세워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외로울수록 AI로 연결된 사회를 꿈꾸며 메타의 광고 수익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라는 신화를 다시 꺼내들며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게 아니다. 그 근처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말은 마치 희극영화 몬티 파이선 속 인물이 나 아직 안 죽었어? 라고 외치는 장면처럼 들릴 정도로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4개 기업은 모두 여전히 7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자랑하며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지금 혁신자의 딜레마라는 고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경영학의 고전으로 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새로운 기술을 가진 작고 유연한 기업에 의해 시장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린 사건이죠. 현재의 인공지능 상황도 당시와 유사합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AI 역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990년대 말 모두가 주목했던 패츠? 캄은 결국 사라졌고 예측조차 어려웠던 아이폰은 세계를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구글은 챗봇 제미니를 통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지만 초기 버전은 편향적이고 논란이 된 답변으로 오히려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이 오랫동안 AI를 개발해왔음에도 오픈 AI 같은 스타트업이 먼저 대중의 신뢰를 얻은 상황은 구글에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당시 AI는 완벽할 수 없으며 우리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걸려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전략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제품군에 AI를 탑재하며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다시 애플을 앞질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고가의 그래픽 칩을 제공하면서 전례 없는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와 같은 기업이 저렴한 연산 능력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하드웨어 중심의 AI 산업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희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사라고는 AI를 진짜 잘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 기업들은 창의적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미래는 작지만 용감한 기업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맞이한 AI 시대의 중년 위기 그리고 그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도자들의 고군분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지금의 기술 변화와 기업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의 영상에서는 대만의 새로운 전략 중국의 침공을 견디고 고통을 주고 시간을 버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 바로 들으셔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풀어드립니다. 2025년의 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 방식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타이베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전쟁 준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이 침공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혹시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때까지 충분히 버티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은 2027년까지
중국의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군 전체를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를 바꾸는 수준입니다. 과거 대만은 탱크와 전투기, 군함을 중심으로 전력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드론, 기뢰,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 휴대용 대전차 무기 등 비대칭 방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방식에서 깊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럼 대만은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8,500피트 산 정상에 설치된 페이브포? 레이더 시스템은 3,500마일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조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미리 알아채기 위한 핵심 장비죠. 방공망도 단단히 구축 중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NASAMS 시스템, 그리고 대만 자체 기술로 만든 스카이 보호 미사일을 배치하여 항공기와 드론,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상 방어도 강화됐습니다. 대만 해군은 슝펑 미사일, 그리고 곧 도입될 하푼 순항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 해군의 상륙을 막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무기 바로 기뢰. 항구에 빠르게 설치 가능한 이 폭발물은 침공의 진입점을 원천 봉쇄하는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격용 드론, 그리고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 같은 휴대용 무기도 대량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군이 섬에 상륙하더라도 전차 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군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대만군의 목표 병력은 약 21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78%만 충원돼 있는 상태죠. 게다가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군 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의무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3배 늘렸고 급여를 인상하고 숙소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드론 조종을 위한 사관학교를 개교하고 국내 드론 3,200대를 도입하는 5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타이베이 버스 광고에 등장하며 조국을 수호하라는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병력 충원뿐 아니라 예비군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도 대만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GDP의 최대 10%를 국방에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3% 정도로 늘어났지만 이는 대만 국내 정치권 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라이칭더 대통령은 방위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를 베이징과의 갈등을 불러올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국방부는 우리는 외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닌 철학의 변화입니다. 고슴도치 전략, 즉 전면전이 아닌 도처에서 고통을 주는 저항 거점을 만드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국방장관 구 장관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 들 때 그 대가가 막대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킹스 칼리지의 파탈라노 교수 역시 드론과 미사일 같은 소형 무기가 핵심이며 대만은 국민과 정치 엘리트가 원하는 만큼만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미국은 과연 대만을 도와줄 것인가? 대만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합동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조율된 단계는 아니지만 군사훈련, 장비 도입, 전시작전 계획 수립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게 되면 대만은 그에게 우리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계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상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이 채택한 전략적 변곡점, 그리고 트럼프 시대 미국과의 복잡한 외교군사 계산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비 경쟁을 넘어 섬 전체의 생존 전략을 다시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